피부가 안 좋아질 때마다 화장품을 바꾸고 있다면 사실 그게 피부를 더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담자분도 처음에는 크림, 세안제, 피부과만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직 좋은 제품을 못 찾아서 피부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유명한 사람이 추천한 거니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피부과만 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해보면 효과가 없었던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피부가 좋아지신 내담자분의 컨설팅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드름을 없애고 좋은 피부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찾아오신 내담자분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내담자분이 남겨주신 카톡을 보면 피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하시면서 컨설팅을 신청하셨죠. 처음 사진을 보면 볼 쪽에 붉은 트러블이 있고 인중과 코 주변에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심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 내담자 분께서는 본인 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여드름이랑 홍조를 없애는 게 진짜 어렵고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정상적인 피부가 되셨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딱 8일 걸렸습니다. 내담자분이 처음 오신 날이 3월 7일이에요. 이때 결제를 하시고 VOD를 보신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리고 VOD 내용대로 일주일 동안 실천을 하셨죠. 그 후에 3월 15일에 다시 카톡을 주셨는데 몇 년간 괴롭히던 피부 트러블과 붉은기가 거의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약 일주일 만에도 누가 와도 정상적인 피부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후 컨설팅 문서를 전달드렸고 문서를 보신 뒤 추가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도 다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이어나가시다가 3월 23일에 다시 카톡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클렌징을 해도 이전처럼 자극이 느껴지지는 않는데 건조함이 느껴진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세안제를 쓰고 있는지, 세안 후 피부가 어떤 느낌인지, 건조감이나 따가움은 있는지, 붉은기가 더 올라오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사용하시고 계신 세안제에 각질 정돈 성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피부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내담자 분처럼 이미 피부가 예민하고 붉은기와 트러블이 반복되는 상태에서는 이런 성분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께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간 세안제는 중단하시고 더 순한 제품으로 바꾸시는 방향을 안내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꼭 아셔야 합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 특히 여드름, 홍조, 피부염이 반복되는 분들은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간 세안제, 토너, 패드, 보습제를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질 제거를 해야 피지가 잘 빠지는 거 아닌가요? 각질을 없애야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피부결이 거칠면 각질 제거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민감한 피부에서는 이 접근이 오히려 피부를 더 망치게 됩니다. 피지는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세안과 클렌징만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해요. 문제는 각질을 억지로 벗겨내려고 할 때예요. 피부가 이미 예민해진 상태에서 각질 제거를 반복하면 피부 장벽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피부는 수분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게 되고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건조한 상태가 되죠. 흔히 말하는 속건조, 수부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지면 우리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피지를 줄이려고 각질 제거를 했는데 오히려 피부는 더 예민해지고 피지는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피부, 홍조 피부, 민감성 피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질을 벗겨내는 게 아니에요.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겁니다. 피부 장벽이 안정돼야 붉은기도 줄고 자극 반응도 줄고 여드름이 올라오는 빈도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이분도 결국 세안제에서 자극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줄이고 피부 장벽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면서 다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월 29일입니다. 이때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내담자 분께서 피부가 다시 안 좋아졌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는 좋아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유지를 하지 못하면 피부는 언제든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컨설팅 문서와 VOD에 나온 대로 하면 피부가 다시 나빠질 일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원인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내담자 분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최근에 바뀐 게 있는지, 뭘 먹었는지, 뭘 발랐는지, 생활 패턴이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내담자 분께서 최근에 제가 컨설팅 문서와 VOD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행동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행동 하나만 해도 바로 다음날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익숙한 행동이다 보니까 본인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짚어드리고 다시 관리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사실 이 지점이 컨설팅에서 정말 중요해요. 피부는 한 번 좋아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관리하면 이때 대부분 당황해서 제품을 또 바꾸거나 각질 제거를 하거나 피부과 시술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순간에 왜 내 피부가 다시 안 좋아졌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컨설팅은 피부가 좋아지는 순간뿐만 아니라 다시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 원인을 추적하고 방향을 잡아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때는 피부과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부과 방문도 추천드렸습니다. 피부과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딱 타이밍을 봐서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을 때 방문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피부과는 가면 안 되는 거냐? 피부과 치료는 의미가 없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부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반복되는 여드름, 홍조, 피부염, 모낭염 같은 문제성 피부입니다. 이런 피부는 피부과에서 지금 올라온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생긴 이유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결국 다시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피부과에 가면 보통 압출을 하죠. 레이저를 합니다. 약을 처방받습니다. 연고를 바릅니다.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염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시 병원에 가죠. 또 압출하고 또 레이저하고 또 약을 먹습니다. 이 패턴이 무한 반복돼요. 왜냐하면 피부과 치료는 대부분 지금 올라온 증상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반복되는 피부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건 왜 여드름이 올라왔는가입니다. 여드름 자체가 안 올라오게 만들고 피부가 좋아지려면 여드름이 올라오는 수많은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부과에서 한 사람의 세안법, 보습제 사용법, 면도 습관, 운동 후 관리, 수면, 술, 화장품 변경 이력 등등까지 이런 수많은 것들을 몇 주 동안 계속 봐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간에 진료를 더 보거나 비싼 시술을 추천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부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피부과 시스템만으로는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까지 깊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진행하는 컨설팅은 바로 그 빈틈을 봅니다. 여드름이나 홍조가 생긴 뒤에 없애는 게 아니라 왜 여드름과 홍조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추적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4월 18일 처음 컨설팅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약 5주가 지나서 다시 피부 상태를 점검했어요. 사진을 보면 확실히 붉은기와 염증이 거의 다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코와 인중 부분에 염증도 신경 쓰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깔끔하게 사라지셨고요. 누가 봐도 깨끗하고 정상적인 피부처럼 보이죠. 전후 사진을 같이 볼까요? 딱 한 달 만에 진짜 완전히 다른 피부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따라오시면 피부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피부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올바른 방법을 모르거나 올바른 방법을 알더라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고 그걸 제대로 실천만 하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그리고 이때 세안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주셔서 내담자분께 한 번 더 맞게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토너랑 세럼은 무조건 발라야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정말 많은 화장품 추천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거 쓰고 피부 좋아졌어요. 7일 만에 피부결이 달라졌어요. 민감성 피부도 쓸 수 있어요. 여드름 피부 추천템입니다. 이런 광고들을 보면 사고 싶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추천하는 사람과 내 피부가 다르다는 겁니다. 피부는 개인차가 정말 커요. 타고나게 피부 장벽이 튼튼하고 모공이 잘 막히지 않고 트러블이 거의 없는 사람은 화장품을 여러 개 발라도 괜찮을 수 있어요. 클렌징을 강하게 해도 괜찮고 세럼을 여러 개 발라도 괜찮고 마스크팩을 자주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성 피부는 달라요. 여드름, 피부염, 모낭염, 홍조가 반복되는 피부는 하나만 잘못해도 바로 반응이 옵니다. 남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이 나에게는 따가울 수 있고, 남들은 인생템이라고 하는 크림이 나에게는 모공을 막을 수 있고, 남들은 피부결이 좋아졌다는 세럼이 나에게는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피부가 좋아지는 기준을 찾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 화장품을 아무리 많이 사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 5주 동안 내담자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부 관리를 직접 실천해보고 반응을 관찰하고 그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드린 거예요. 이처럼 나에게 딱 맞는 피부 관리법을 찾아가는 과정은 무엇보다 필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유튜브 관리법을 그냥 따라서 하거나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화장품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하면 절대 피부가 좋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도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면 꼭 나에게 맞는 피부 관리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한 사람만의 사례가 아니에요. 일주일, 한 달 만에 피부가 좋아진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나에게 맞는 올바른 방법을 실천만 하면 돼요. 저는 이 컨설팅에서 제품 하나 추천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 크림을 쓰세요. 이 세안제 쓰세요. 이 선크림 쓰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저야 오히려 쉽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방금 보신 내담자분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안 문제가 있었고 크림 선택 문제가 있었고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면도 자극도 있었고 레이저 제모 후 붉어지는 문제도 있었고
운동 후 땀 관리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합니다. 피부 문제는 얼굴에 생기지만 원인은 얼굴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답을 정해놓고 다른 유튜버들처럼 내가 만든 비싼 화장품 사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컨설팅 해드리지 않습니다. 피부 관리는 공식이 아니에요. 내 피부 상태에 맞춰 계속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은 그 과정을 혼자 헤매지 않도록 같이 잡아주는 거죠. 제가 이런 컨설팅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피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피부과도 가봤고 약도 먹어봤고 화장품도 수도 없이 바꿔봤고 인플루언서가 좋다는 제품도 사봤어요. 세안법도 바꿔보고 각질 제거도 해보고 좋다는 건 웬만한 거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알게 된 건 하나예요. 피부는 남의 정답을 따라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피부가 싫어하는 걸 찾아야 좋아져요. 저는 피부가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피부가 안 좋아서 온갖 방법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지, 거울 볼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뭐 하나 바를 때마다 아, 이것 때문에 더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저는 압니다. 피부과를 가도 반복되면 얼마나 지치는지, 좋다는 화장품을 사도 안 맞으면 얼마나 허무한지도 알죠. 그래서 저는 피부 좋아지는 방법을 이론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망해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좋아지면서 알게 된 기준만 말합니다. 시중에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안 됐던 사람들에게 결국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정리된 기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발라야 하는지보다 내 피부가 왜 망가지는지, 이걸 알아야 피부가 좋아져요. 결국 지금 피부가 나쁘시다면 빠르게 좋아질수록 인생에서는 이득입니다. 피부가 나쁘면 너무 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돈이 계속 나갑니다. 피부가 안 좋아질 때마다 화장품을 다시 사게 되죠. 세안제를 바꾸고 크림을 바꾸고 세럼을 사고 마스크팩을 삽니다. 피부과를 가고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화장품 하나하나는 몇만 원일 수 있지만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돈을 쓰고 있어도 내 피부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이 날아갑니다. 피부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루틴을 1년 더 반복하면 피부가 좋아지는 시점도 1년 늦어집니다. 특히 문제성 피부는 잘못 건드릴수록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빨리 좋아지려고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피부 장벽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안 맞는 제품을 계속 바르고 세안을 과하게 하고 각질 제거를 하고 피부가 예민한데도 새로운 제품을 계속 추가하면 예전에는 괜찮던 제품도 점점 못 쓰게 될 수가 있어요. 피부가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멘탈이 무너집니다. 피부 문제는 단순히 얼굴에 뭐가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울 보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사진 찍는 것도 싫어지고 어디 나가는 것도 신경 쓰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피부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안 좋은지 모른 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설팅은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피부과를 다녀도 계속 반복되는 분, 화장품을 많이 바꿨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분, 세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면도나 운동 후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분,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뭘 발라도 불안한 분,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아직도 정답을 못 찾은 분들입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건 단순히 이 제품 쓰세요 같은 추천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지금 내 피부가 왜 계속 예민해지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어요. 세안이 문제인지, 보습이 부족한지, 선크림이나 세럼이 안 맞는지, 면도나 운동 후 관리가 영향을 주는지, 피부과 치료 후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하나씩 원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 피부에 맞는 관리 기준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안 좋아지면 그때그때 화장품을 바꾸거나 유튜브에서 본 방법을 따라하거나 광고 제품을 사봅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컨설팅에서는 내 피부가 어떤 자극에 약한지, 어떤 제품군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루틴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세 번째로, 피부가 다시 나빠졌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피부는 한 번 좋아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다시 여드름이 올라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마다 또 처음부터 헤매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부터 체크해야 하는지 아는 겁니다. 결국 이 컨설팅의 목표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피부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 피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내 피부가 왜 무너지는지 알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알고 어떤 루틴을 유지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피부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면 화장품부터 찾지 마세요. 인플루언서 추천템부터 따라하지 마세요. 세럼, 마스크팩, 각질 제거부터 추구하지 마세요. 피부과부터 가지 마세요. 먼저 내 피부가 왜 무너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피부는 운이 아닙니다. 정확히 보면 좋아질 수 있어요. 혼자서 계속 화장품 바꾸고 피부과를 반복하고 왜 안 좋아지는지를 몰라서 불안해 하셨다면 이제는 내 피부를 제대로 봐야 할 때입니다. 제가 직접 피부가 무너져 봤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고 그 과정에서 찾은 기준으로
여러분 피부가 왜 안 좋아지는지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컨설팅을 신청해 주세요. 정답 제품을 찾아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피부가 좋아지는 기준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피부는 제대로 보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